자, 그 다음으로는 임의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의보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 가입 여부나 조건을 가입자 또는 보험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을 임의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대인배상2는요.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을 하죠. 그리고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임의보험을 가입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보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인, 대물, 자차,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자동보건 보상이 되고요. 자기 차량 손해는 좀 다릅니다. 자기 차량 손해 같은 경우는 전손사고는 자동보건 되지 않아요. 근데 전손이 아니라 그러면 계속 자동보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손이 되었을 때는요, 자동보건 되지 않고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점에 종료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가정운전자 한정특약, 그 다음에 연령운전자 한정특약, 이런 한정특약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다. 그래서 내 배우자나 자녀가 운전을 한다,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제3자가 운행하다 사고 났다든지, 연령을 21세로 했는데 21세보다 낮은 분이 운전하다 사고 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었을 때는요, 임의보험에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 대인배상 1만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는 크게 기명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피보험자의 의미를 연결하실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 기명 피보험자는요, 보험증권의 기명 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차주가 이제 기명 피보험자가 되고요. 자, 친족 피보험자는요, 기명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을 바로 친족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 피보험자 같은 경우는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예요. 그런데 기명 피보험자나 친족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최근에 이렇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는다라는 게 포인트이고요. 승낙 피보험자라고 할지라도 대인배상2나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를, 승낙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자동차 취급업자입니다. 타인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게 업인 분들이고요. 차량을 정비한다든지 대리운전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자동차 취급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취급업자는 승낙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용 피보험자는요,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 피보험자는요,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이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보행 중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가입 조건은요, 대인배상 1,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까지 가입을 해야 이 담보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담보를 차가 여러 대 갖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차에 다 가입되어 있다고 했을 때 중복 보상 될까요? 중복 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차주가 2대 이상의 차를 갖고 있다고 해서 2개를 들었다고 해서 양쪽에서 중복 보상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각 보험의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상 한도는요,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거는 보험회사마다 약간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는 누구냐면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그리고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가입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뭘까? 내가 다른 차를 운행하게 되었을 때 무보험 상태가 되었을 때 내 보험에서 갖다가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요, 내가 운행한 다른 차량이요, 내가 가입한 보험하고
비슷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차가 승용차면 내가 운전한 그 차도 승용차여야 어느 정도 비슷한 차량이어야 그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누구냐면 김영피보험자와 김영피보험자의 배우자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누구까지 됐었죠? 피보험자가? 자녀하고 부모까지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과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피보험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와 동일하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거는 틀립니다. 그다음으로는 기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륜차 보험 살펴볼 텐데요. 이륜차 오토바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험 기간은 1년이고요. 요율 체계는요. 보험회사별로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보험료는 다 똑같다. 요율은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자기 차량 손해에 있어서요.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기계 보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농기계, 콤바인, 경운기 이런 것들인데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강제보험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얘는 강제보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강제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배상 1과 2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무보험은 대인배상 1에서만 되기 때문에 보통의 자동차 보험은 1과 2를 구별한 거거든요. 그런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과 2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험은 대인배상 1과 2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강제 가입 대상도 아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동차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의 구분에 있어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만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 구분에 있어서 자동차 관리법에서 대표적인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있어요. 승합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뭐 소형 A, 뭐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차들이 있고요. 그리고 SUV 같은 그런 차량들도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승용차에서는요. 배기량과 몇 명이 탈 수 있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데요. 등급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등급을 구분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소형 A냐, 뭐 중형이냐, 뭐 대형이냐 이런 걸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맞게 설명한 것만 골라내는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승용차에서는 중형만 맞게 나옵니다. 중형은요. 배기량이 1600에서 2000cc 사이를 저희가 중형 승용차라고 해요. 그래서 승용차는 중형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화물차로 왔을 때는요. 화물차는 적재적량 얼마나 실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차종이 나누어집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 2종만 맞게 나옵니다. 2종은요. 2.5톤에서 5톤 사이를 저희가 2종 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합차가 나오게 되는데요. 승합차는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싣고 다닐 수 있느냐예요.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승합차 같은 경우는 뭐만 맞게 나오냐면 1종만 맞게 나와요. 1종은 몇 인승 이상이냐면 26인승 이상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중형, 화물차는 2종, 승합차는 1종.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화물차에 해당하는 차들의 세부적인 종류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탱크로리,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탱크로리도 화물차입니다. 자, 그리고 냉동탑차나 냉장탑차 이런 것들도 다 화물차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청소차에 해당하는 차들 있죠? 청소와 관련된 차는 모두 화물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뇨 자동차라든지 살수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화물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덤프트럭 이거는 화물차일까요? 덤프트럭은 구종 건설 기계였죠. 자, 그래서 화물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용도 자동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용도 자동차는요, 겉 모양은 승합차나 화물차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특정한 용도로 어떤 차량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차는요, 이동 진료차, 방송 중계차, 채열차, 소독차, 현금 수송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금 수송차가 화물차다? 그럼 이 말은 틀리죠. 특정 용도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작업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센터의 고가 사다리 차라든지 특수 견인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특수 작업용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차량을 등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처음에 화물차로 뽑았다라고 하면요, 폐차할 때까지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차종의 중간에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차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종 구조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자, 차종 구분은 용도 변경에 관계없이 최초 등록 기준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구조장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 후에 차종을 따른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최초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동차 보험을 산정하게 되면요, 기본 보험료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본 보험료는요, 사람과 차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연령대에 같은 차량을 구입한다, 같은 성별이다, 그러면 기본 보험료는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부분과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본 보험료는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해진 기본 보험료에다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서 마지막으로 보험료 결정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낼 보험료를 우리는 적용 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고객은 기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말은 틀립니다. 무슨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까요? 적용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보험료에다가요, 가입자 특성 요일이라든지 보험가입 경력이라든지 사고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운전을 누가 하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적용을 해서 적용 보험료를 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적용되는 다양한 요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가입자 특성 요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입자 특성 요일은요, 가입 경력과 교통사고 법규 있죠. 고통복구 위반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우리는 가입자 특성 요일이라고 합니다. 자, 보험 가입 경력은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거든요. 근데 실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공서나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외국에서 보험 가입한 경력이 있다. 그러면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특약요일이 있는데요. 특약요일은 운전자의 범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연령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특별요일, 자동차의 구조나 운영 실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부분이 특별 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량 할인과 불량 할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죠? 보험료가 오르는 거, 그 다음에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거, 그 부분이 바로 우량 할인, 불량 할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고 발생, 손해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하는 요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사고 건수별 특성 요일이 있고요. 단기 요일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 보험에서 여러분들 장기 요일 있을까요? 예, 자동차 보험은요, 대표적인 단기 보험이기 때문에 단기 요일은 있겠지만 장기 요일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적용 요소 중에요, 사고에 따른 우량 할인, 불량 할증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체와 개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체 같은 경우는요, 평가 대상 기간이 영영 기준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과거 3년 동안의 사고를 가지고 보험료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료 적용 기준은요, 매년 4월 1일부터
이익년 3월 31일까지 적용을 하게 되고요. 자, 우리 이제 개별 할인할증 같은 경우에는요, 평가 대상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전전 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 3개월까지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체 할인할증에서도 숫자가 3, 개별 할인할증에서도 숫자가 3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갱신 시 동일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거 하나는 개인용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에 따라서 동일 기준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 여러 대 있다라고 하면 피보험자가 차가 여러 대 있다, 승용차가 여러 대 있어요. 그러면 피보험자 기준이니까요, 차가 다 보험료가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업무용 중에서요, 관용 같은 경우에는요, 관용, 나라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공서 이런 표현하잖아요. 관공서는요, 보험료가 오르는 동일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피보험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 구청에서 차가 10대가 있다 그러면 한 대 사고 나면 다 오르는 게 아니고요. 사고 난 피보험 자동차만 보험료가 오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관용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관용은 피보험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고를 결정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보험료가 오르는 건 있지만 할인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기 무사고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어떤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도 틀렸다라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이제 할인할증 제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요. 할인할증 제도에 있어서는 이제 사고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점수는요, 최소 1점 이상일 때부터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좀 덜 오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사고 내용별 점수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대인사고와 물적사고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물적사고는요, 내 차 수리비와 상대의 물건의 수리비를 합쳐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대인사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대방이 사망했다 하면 그게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바로 4점까지 점수를 받게 되고요. 부상사고 같은 경우는 14에서 1급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급이 가장 높아요. 1급은 사망처럼 4급입니다. 4점입니다. 그런데 13급에서 14급이다 라고 했을 때는 1점만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와 자기 차량 손해는 무조건 1점입니다. 자, 그리고 물적사고에 있어서는요,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정하거든요. 그 할증 기준금액 이하 사고에 대해서는 0.5점이고요. 그 물적 할증 기준을 초과했다, 그리고 1억 원 이하 사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1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1억 원이 초과하면 2점이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 1점에 해당하는 사고만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인사고에서는 13, 14급,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자동차 상해는 1점이었죠. 그 다음에 물적 할증 기준 초과 사고이면서 1억 원 이하이면 1점이었죠. 그래서 1점 사고 골라내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특별할증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사고를 야기했다든지 운전자를 바꿔서 보험료를 피보험자를 바꿔서 보험료를 면탈했다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틀렸다라고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보험의 특약 요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약 요율이 운전자의 연령이라든지 누가 운전하나 이런 걸로 적용하는 게 이제 특약 요율이라고 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험료 분할 납입 특약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나눠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고 몇 달 있다가 이제 두 번째 보험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납입 최고 기간이 운영이 되는데요. 30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납입 최고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할까요, 안 할까요?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해지가 되겠죠.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도 살릴 수 있는데 부활이 가능한데요.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이 운전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 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자녀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사위, 며느리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될 거, 배우자의 범위에 있어서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가족의 범위에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까지 포함이 되는데 포함이 안 되는 사람, 형제, 자매는 가족이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요. 가족 운전자 한전 특약에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요. 8장 자동차 보험의 이해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